탄원서를 똑같이 복붙을 하면 탄원서를 이렇게 많이 받아왔네 이렇게 해야 되나요? 오히려 검사님과 판사님을 더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. 이현권 변호사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것은 탄원서예요. 탄원서 굉장히 쉽게 쓰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. 근데 먼저 구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탄원서를 써야 될 사건이 있고 탄원서를 좀 아껴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. 무슨 말이냐? 만약에 성범죄 사건이시다. 성범죄 사건인데 내가 탄원서를 100개를 가져와요. 탄원서는 내가 쓰는 게 아니죠. 가족들, 친지들, 뭐 주변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. 근데 탄원서를 성범죄 사건인데 100개를 가져온다? 성범죄는 정보 공개, 내 정보가 신상 공개가 되는 게 두려운 사건이에요. 내가 오히려 발벗고 나가서 가지고 야 내가 성범죄 뭐 걸렸는데 탄원서를 써달라 하면 내가 정보 공개, 신상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오히려 내가 내 침해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내가 다 떠들고 다니는 게 됩니다. 오히려 훨씬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성범죄 사건은 탄원서를 아끼셔야 됩니다. 제가 이게 쉽게 쓰는 거 알려드린다고 해서 성범죄 사건인데 막 다 쓰시면 안 돼요. 가족들은 써도 좋습니다. 가족들은. 근데 다른 분들은 좀 아끼셔야 된다. 탄원서 쉽게 쓰는 법, 이거는 제 필살기 같은 겁니다. 탄원서 어려워 보이시죠? 쉽게 생각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자, 탄원서를 피해자가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. 피해자가 탄원서를 쓰면은 당연히 감형을 해줘야 될 걸로 보이죠. 왜 그럴까요? 나 이 사건의 피해자야. 너무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죠. 이렇게 관련성 있는 사람이 피고인, 피의자에 대해서 탄원을 해주는 거예요. 왜 해줄까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? 검사님이든 판사님이든 무조건 궁금하실 거예요. 얘가 이거 탄원을 왜 해주고 있지? 피해자인데? 이 사람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다. 아니면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나한테 반성하고 합의하고 어떤 사람입니다. 이러한 사람이니까 벌을 줄여주십시오. 탄원해 주십시오. 이 내용이잖아요. 사건 전에 이렇게 착했던 사람인데 우발적 실수로 사건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이렇게 반성하는 자세를 모습을 보이면서 나한테 이런 태도로 보였습니다. 결론이 뭐예요? 다시 안 할 것 같습니다.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재범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람이 다시 재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하는 거예요. 그래야 내가 또 처벌을 당할 거야 무서워서 재범을 안 하는 거. 그게 처벌의 목표죠. 그러니까 재범을 안 할 것 같습니다가 결론인 거예요. 잘못 쓰는 분들은 탄원서 내용 똑같이 해가지고 사람들 이름만 바꾸고 뒤에 그냥 이렇게 신분증만 붙이시더라고요. 그게 아니라고요. 이 피고인, 피의자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다. 나는 지인입니다. 짧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. 어디 회사의 몇 년 차 동기다. 내가 몇 년 동안 알던 친구다, 지인이다. 내가 최근에 알았지만 이 사람 태도가 어떻다를 쓰기 위해서 최근에 알았지만 깊게 알았다. 관계를 좀 깊게 설명하셔야 돼요. 첫 번째, 관계를 깊게 설명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기간 동안 봐온 사람인데 범죄 전에 이 사람은 이렇게 착했던 사람입니다.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입니다. 사회에 이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. 이런 설명을 하시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. 내가 이 범죄에 같이 있었습니다. 이 범죄 상황에 내가 눈으로 봤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 잘못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. 이 잘못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,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, 국가기관, 수사기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협조하고 피해자한테 반성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해서 처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이 잘못에 대해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생각,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론, 이게 제일 중요하죠. 이렇게 썼을 때 볼 수 있는 탄원서가 되는 거예요. 탄원서를 똑같이 복붙을 하면 검사, 판사님이 이름만 봐야 됩니까? 이름만 보고 아 많이 썼네, 탄원서를 이렇게 많이 받아왔네 이렇게 해야 되나요? 그게 아니라고요.
짧아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. 관계를 설명하고 전후에 이 사람이 태도가 어땠다. 그래서 우발적 실수로 일어난 건데 내가 이 사람들을 보아하니, 이 사람을 보아하니 내가 이 잘못을 다시는 안 하겠다. 자,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좋죠. 똑같은 잘못 아니면 또 다른 잘못을 하지 않도록 내가 이 사람을 지인으로서 지켜보면서 계도해 나가겠다. 범죄로부터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끄집어내고 붙잡고 관리하겠다. 관심을 갖고 보겠다. 계도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결정타예요. 근데 탄원서, 반성문 이런 류들이 뭐가 중요하냐? 진심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돼요. 써져 있는 거 보고 써버리시면 무조건 티나고 오히려 검사님과 판사님을 더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린 구조로 한번 써보세요. 그리고 변호인이 있으시면 그렇게 써놓고 이렇게 썼는데 어떻습니까? 하고 보여드리시고 조금 이렇게 가이드를 받으세요. 문체가 조금만 달라도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부드럽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가이드 정도까지는 받아도 됩니다. 그래서 먼저 타이핑을 먼저 쭉 쳐보시고 아 이런 내용 좋습니다. 확인이 되시면 그 다음에 손으로 내 진심을 담아서 쓰는 거죠. 손으로 써서 내 도장이나 인장을 찍고 신분증 붙이고 아니면 인감 증명서 붙이고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.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선처 탄원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영건 변호사였습니다.